네,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지식재산권법은 크게 이제 세부적인 개별법이 있어요. 특허, 실용, 실한, 디자인, 상표법, 그 다음에 저작권법, 그 다음에 신지식재산권법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법률별로, 예, 법률별로 이제 특허, 디자인, 상표,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이 강의가 그리고 마지막에 지식재산 경영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학교에서 제가 이제 지식재산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침해나 이런 부분들은 특허와 이제 연결해서 특허 쪽에 붙여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네. 뒤로 갔다가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상표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보편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뒤쪽으로 갔다 오고 막 이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강의와는 좀 다르게 이 그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는 그냥 책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마다 이제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의 이제 특징들이 있어서 학교마다 뭐 예라든가 아니면 그 외 내용들 중에 학교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강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지금 한 학교만 이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보편적인 내용들을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게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주로 이제 들을 학생들이 아마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제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대학교, 요 학생들이 아마 이제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어서 네, 아무튼 보편적인 강의를 하겠다. 그렇지만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지식재산권, 참 그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의 특성상 제가 그 뭐 예컨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강의는 뭐 1시간 반, 뭐 최소한 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듣기는 좀 어렵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에서 만약에 1시간 반짜리다 그러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거든요. 너무 길어서. 네, 그래서 이 유튜브의 강의는 그냥 짧게 달락달락 해가지고 약 한 10분에서부터 한 30분 사이. 아무리 길어도 예, 연속성 때문에 좀 길게 한다 하더라도 30분은 넘기지 않는 강의, 20분대로 들을 수 있는 강의, 네, 요렇게 이제 끊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지식재산권인데요. 자, 이제 지식재산권의 이제 정의입니다. 원래 이제 지식재산권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지식재산권이란 용어 자체가 본격적으로 법률상 용어로 쓰인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10여 년 됐어요. 기존에는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는 이제 요거를 우리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했었어요. 네, 여기다 좀 적을까요? 지적재산권. 저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펜은 안 썼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오래 쓰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지적 재산권의 영역, 예, 영역에 포섭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의 내용들을 포섭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지적법이라고 하는 법률과의 용어의 이제 유사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혼동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식재산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제정이 되면서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용어 자체를 지식재산이란 용어로 다 통폐합했어요. 네, 법률상 용어를.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썼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법률상 용어가 이제 지식재산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재산이란 용어로 써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지식재산의 의의가 우리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이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굉장히 좀 넓은 표현, 넓은 영역을 표현하고 있죠, 지금. 네, 지식, 정보,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요게 이제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요게 이제 상표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품종이라든가, 예, 유전 자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 밖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읽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없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용적인 것은 다 포함된다 라는 겁니다. 그 밖에 무용적인 것으로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대한 정의냐면 지식, 재산에서 지식에 대한 정의예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읽은 겁니다. 지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무용적인 것. 네. 요게 이제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유형적인 것에 관한 재산권을 다루는 게 이제 어디냐면 이제 유형적인 것, 유형의 것이죠. 요걸 다루는 법률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은 여러분들 방대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시대를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번 20세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세기. 20세기. 네. 20세기라고 생각해 보면 20세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시대였냐면 이 유형적인 재산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재산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땅, 부동산, 아파트, 뭐 물건,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적인 게 재산이었다라는 시대예요. 그때 이제 특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네, 무형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못 느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자, 요즘 한번 분위기를 볼게요. 요즘 21세기 아닙니까? 요즘 21세기에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사가 있는데 이 A사는 부동산도 많고 공장도 많고, 네, 이런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상당해. 네, 자, 그런 회사인데 제품 자체는 그냥 평범한 제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캐퍼 싸움에서 이겨서 뭐 회사가 돈 버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B라는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이 B라는 회사는 여기는 뭐 직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요즘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아닙니까? AI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들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10명이야. 그리고 이것도 어느 상가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 이제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 어느 회사가 더 발전 가능성이 큽니까? B. 아무리 캐퍼가 크다 하더라도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저기 뭐 공간도 없고 직원도 1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쫓아올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유니콘 회사로 클 수 있는 것은 B잖아요. 그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뭐 중국에서 무슨 기술이 나왔다, 미국에서 무슨 기술이 나왔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어느 회사 막 주가가 막 네, 어마어마하게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예컨대 뭐 엔비디아가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본사가 어디고 엔비디아가 그 본사 건물이 몇 층짜리고 그래서 부동산을 얼마 갖고 있고 그거 관심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21세기는 이렇게 무형의 시대다. 그러니까 유형적인 재산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형적인 재산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법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실무 소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식재산에서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모두 재산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식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요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해서 무형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지식재산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특허권을, 예? 어떤 기술을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합니다. 얼마 받고 양도합니까? 1억 받고 2억 받고. 그죠? 네, 이게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지식이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면 우린 이거를 지식재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여기서 B라는 회사가 AI와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아주 중요한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자체로서 그러면 우리가 보호가 될까요? 물론 이제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법률에 의해서 이 기술을 처음으로 창작한 사람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 그럼 어떻게 보호하느냐? 바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왜? 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과 이제 같은 지위에 있는 거죠. 조약 등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우린 지식재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재산권에는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각 법률별로 특허권도 있고 디자인권도 있고 상표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이 중요하냐? 방금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뭐 기술 전쟁 시대에 아주 뭐 필수 요소죠. 필수 요소. 예, 지식재산권은. 예. 자, 그러면 이제 지식재산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지식재산권은 무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무형적인 특성상 침해가 쉽다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침해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게, 권리를 무단으로 이제 이용하는 게 그게 침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침해를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자, 유형물에 관한 침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제가 땅을 갖고 있다고 할게요. 네. 땅을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제 땅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제 소유의 땅을 갖다 왔는데 거기 공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달 후에 이제 가보니까 여기에 누군가가 여기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네. 참 칠판에 쓰는 게 아니어서 네. 네.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이거 물론 저한테 제가 이제 소유권이 있는데 저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단으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똑똑해 가지고 이 집 철거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제 땅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침해는 어떤 침해냐면 이렇게 제 땅이 있으면 제 권리가 있으면 이 권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침해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려고 그런다 그럼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죠. 어떤 사람을 누굴 때리게 해서 상해를 입히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근처로 가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요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수렴형이다. 그래야지 이제 침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지식재산권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찐빵 제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찐빵 제조 방법 여기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찐빵 제조 방법을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이제 침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특허권을 갖고 있었을 때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제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거기서 무단으로 실시하겠습니까? 그 찐빵을 만들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어느 바보가. 네. 그럴 리 없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침해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용적인 침해는 나한테서 멀리 가서 침해한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부산 가서, 네, 뭐 광주 가서, 제주도 가서 이렇게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몰래 침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식재산권은 이렇게 발산 형태예요. 발산 형태. 그러면 어느 게 발견이 쉽겠어요? 입증이 쉽겠어요? 이게 쉽죠. 일반적인 침해 형태가 쉽죠. 이거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거 내 제조 방법, 찐빵 제조 방법을 침해한 거 맞아요? 입증도 어려워요. 손해배상이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어요? 그것도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무용적인 것의 특성은 뭐냐면 침해 발견도 침해도 용이하고 침해 발견도 어렵고 입증도 어렵다. 그죠? 침해 쉽죠. 왜냐면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냥 키프리스에서 그냥 프린트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매뉴얼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대로 이제 CC하면 되는 거니까 침해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침해의 어떤 그런 우리 이제 조치들, 네.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라든가, 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예, 뭐 민법에 있는 그런 어떤 조치들 가지고, 그럼 우리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 입증도 용이하게 하고 손해액도 크게 나오는 강력한 그런 어떤 제재 규정들을 우리 특허법 이하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법에 지식재산권법에 두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강력한 제재 규정이 있다. 네. 그래서 특허권 침해 한번 걸리면요. 뭐 미국에서 만약에 특허권 침해가 됐다 그러면 뭐 그 회사 웬만한 회사들은 다 부도나고 막 이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네, 문제점인데 요거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히만 맞아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은 빼고 넘어가는데, 네. 간단히 얘기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만. 네. 먼저 비생산 특허 관리 회사인데요. 이게 MPE라고 해가지고 이거 생산을 하지 않고 특허를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허 괴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이고, 괴물입니다. 괴물. 예. 이게 페이턴트 트롤이죠. 페이턴트 트롤. 네, 특허 낚시꾼 이렇게도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 MP들 중에서 비생산 특허 관리 회사들 중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특허를 아주 이제 매집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침해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 이게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에 많죠. 이게 이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법무법인이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다집니다. 지금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상당한 아마 로열티를 주고 있을걸요. 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비생산 특허 관리 회사 중에서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회사들을 우리는 특허 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아예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MP들을 표현할 때 이게 특허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비생산 특허 관리 회사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해커가 있다면 화이트 해커가 있듯이 이 비생산 특허 관리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제 맨파워를 구축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자신의 어떤 직원으로 두기는 어렵거든요. 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 관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조그만 회사들은. 예, 그래서 뭔가 그거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뭐 이 MP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법적으로도 약간 좀 이게 법률 회사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식과 법률상의 어떤 그런 뭔가 법률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한 좀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이제 다시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이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의 어떤 이런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있어서 좀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안 나오는 어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특허 괴물 같은 경우도 특허 괴물에 대한 어떤 이건 폐해잖아요. 폐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허 괴물의 공격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지 말고 이게 잘 준비하고 또 이제 만약에 관련된 회사들이 있으면 관련된 회사들과 서로 이제 협력하는 거죠. 협력을 통해서 이제 공동 대응하는 이런 방법으로 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표 브로커인데요. 상표 브로커는 상표는 이제 상표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것들은 창작의 문제라면 상표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뭐 창작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 것을 몰래 이제 추론해서 등록을 받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괴롭혀서 돈을 이 버는 이런 어떤 브로커들이 좀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상표법에서는 문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표 브로커들의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부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부터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인식과 그다음에 중요성을 알고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다면 이제 상표 브로커의 활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NPE 그다음에 이제 상표 브로커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